우리 태양계는 여러 원반으로 나뉘며 산란 원반은 태양계의 한 지역을 나타내는 말이라 할 수 있고 각 원반은 태양 주위에 다양한 천체들이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산란 원반은 어떤 지역일까요? 산란 원반은 태양계의 바깥 지역, 즉 해왕성을 넘어서는 지역에 있는 얼음으로 이루어진 천체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천체들은 산란 원반 천체 혹은 SDO, Scattered Disk Object라고도 불립니다. 특이한 것은 이 천체들의 궤도가 상당히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이들 천체의 근일점, 즉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은 30AU 이상이며 궤도는 매우 이심률이 크고 경사도 큽니다. 이는 큰 행성, 특히 목성에 의한 섭동의 결과로 천체들이 흩어져 나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산란 원반 천체의 근일점은 30에서 35AU 사이입니다. 하지만 원일점, 즉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은 무려 100AU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지역이기에 태양계에서 가장 차가운 지역에 속합니다. 산란 원반의 안쪽 부분은 카이퍼 벨트라는 다른 지역과 겹치기도 합니다. 카이퍼 벨트는 도넛 모양의 지역으로 산란 원반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평탄한 궤도의 천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산란 원반은 주기해성의 주요 기원지로 여겨집니다. 주기해성은 태양 주위를 주기적으로 도는 작은 얼음 천체로 산란 원반에서 목성과 같은 큰 행성의 섭동으로 태양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해성이 될 수 있습니다. 산란 원반과 관련된 다른 지역으로는 오르트 구름이 있습니다. 오르트 구름의 천체들 대부분은 산란 원반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분리 천체는 산란 원반 천체와 구분이 모호한데 예를 들면 세드나 같은 천체는 경우에 따라 산란 원반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산란 원반의 형성입니다. 산란 원반의 형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진행 중인 분야로 완벽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론과 모형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산란이라는 말은 원래의 안정적인 위치나 궤도에서 특정 천체가 다른 천체의 중력적 영향으로 인해 움직이게 되어 그 위치나 궤도가 크게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히 태양계 초기의 행성들의 형성과 이동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산란 과정은 현재의 태양계의 구조와 천체들의 분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까지 연구에 따르면 카이퍼 벨트의 형성 이론 중 그 어떤 것도 완전히 산란 원반의 형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과 과정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 이론으로는 카이퍼 벨트의 천체들은 해왕성 및 다른 목성형 행성과 중력적 상호작용을 겪게 됩니다. 이 상호작용으로 인해 천체의 궤도가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궤도의 변화가 산란을 일으켜 산란 원반이 형성되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산란이 언제, 얼마 동안 일어났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몇몇 연구자들은 태양계의 형성 초기에 빠르게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태양계의 전체 수명 동안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형성을 연구하는 여러 컴퓨터 모델링 결과 특정 조건에서 천체의 궤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궤도는 행성들과의 충돌이나 중력 상호작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천체들이 산란되면서 산란 원반이 형성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천왕성과 해왕성의 현재 위치에 비해 초기에는 물질이 적었기 때문에 이 두 행성이 초기에는 태양에 더 가까운 곳에서 형성되었다는 이론도 제시되었습니다. 이 두 행성이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력적 상호작용을 통해 천체들의 궤도가 변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다음은 구성입니다. 산란 원반 천체는 물, 메테인 등의 휘발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밀도가 낮습니다. 휘발성 물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높은 온도에서 쉽게 기체로 변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들은 태양계 바깥쪽, 즉 매우 추운 지역에서는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이 천체들은 얼음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카이퍼 벨트와 산란 원반은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 두 지역은 구성 성분이 매우 유사합니다. 분광 분석이라는 방법으로 두 지역의 구성을 살펴본 결과 비슷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명왕성이나 에리스 같은 천체에서는 메테인의 흡수선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이러한 천체들이 메테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색깔은 다를까요? 천문학자들은 처음에 이러한 천체들이 모두 같은 지역에서 형성되어서 비슷한 색을 띠리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메테인이 톨린이라는 물질로 변질되면서 파란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빨간색을 띠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펴보니 고전적 카이퍼벨트 지역에는 빨간 빛을 띠는 반면 산란 원반 지역에는 회색이나 하얀색을 띠곤 합니다. 이러한 색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설들이 제기되었습니다. 하나는 충돌로 인해 밝은 색의 내부층이 노출되었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천체의 위치에 따라 구성 성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천문학자 마이클 브라운과 같은 연구자들은 에리스의 밝은 색이 메테인의 얼음층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왕성의 경우는 온도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만 메테인이 얼어 밝은 얼음층을 형성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어둡고 반사율이 낮은 톨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구 중심설 또는 천동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으며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우주관의 기원은 기원전 4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첫 번째로 하늘의 별들이 천구에 고정되어 있으며 이 천구가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기원 후 2세기경 고대 그리스의 지리학자이자 천문학자인 클라우디스 프톨레마이오스가 이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체계화했습니다. 프텔로마이오스는 복잡한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행성들의 움직임을 설명하려 했으며 그의 이론은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16세기에 이르러 폴란드의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에 의해 제시된 태양 중심설이 등장하면서 지구 중심설은 점차 폐기되었습니다. 태양 중심설은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관점을 제시했으며 이후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독일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의 관측과 이론에 의해 더욱 확립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초기 지구 중심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아낙시만드로스는 기원전 6세기에 활동한 사상가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위치하며 아무런 지지대 없이 우주 공간에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지구는 원통형이며 해, 달, 그리고 별들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피타고라스는 지구와 우주 전체를 완벽한 구형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구가 기하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형태라는 생각에 기반했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 우주는 매일 지구의 축 주위로 회전한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은 우주 모형은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구형으로 구성된 세계를 상정했습니다. 이 모형에서 밤하늘의 별들은 고정된 천구에 위치하며 이 천구는 지구 주위를 일정한 속력으로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플라톤은 행성들이 별과 다르게 복잡한 운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원운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모형은 사람들의 직관과 잘 부합하여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음은 플라톤의 모형에서 히파르코스의 주전원까지의 우주 모형입니다. 플라톤은 밤하늘의 별들이 천구에 고정되어 있으며 행성들도 천구 안에서 각각의 원운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모형은 오랜 시간 동안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우주 모형을 발전시켜 우주를 두 영역으로 구분했습니다. 내부 영역인 지상계는 네 가지 기본 요소, 즉 흙, 물, 공기, 그리고 불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부 영역인 천상계는 변하지 않는 제5원소인 에테르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나 당시에는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아리스타르코스의 주장은 큰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에우독소스는 행성의 복잡한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행성들이 각각 다른 속력으로 운동하는 여러 구들로 이루어진 모형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모형은 행성의 역행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공했으나 점점 더 정밀한 관측 데이터와의 불일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파르코스는 행성의 역행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행성 궤도에 주전원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행성이 지구 주위를 도는 가상의 큰 원 위에 위치한 작은 원으로 행성의 역행과 밝기 변화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히파르코스의 주전원 모형은 이후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되었으며 점차 더 정밀한 관측 자료와의 차이가 커짐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다음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 집대성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클라우디스 프톨레마이오스는 히파르쿠스의 주전원 모형을 발전시켜 보다 정교한 지구 중심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행성이 일정한 각속도로 도는 중심, 즉 상응점을 원 궤도의 중심에서 살짝 벗어난 곳에 위치시켰으며 지구는 원 궤도의 중심이 아닌 상응점의 반대편에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행성의 관측 데이터와 일치하는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은 플라톤의 철학적 교리인 일정한 속력의 원운동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당시의 관측 자료와 일치하는 강력한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이 모형은 천문학, 철학, 그리고 종교적 견해들과 어우러져 시대를 넘어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이러한 지구 중심설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수학 집대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정리하여 출판했습니다. 이 논문은 8세기경 아랍어로 번역되어 알마게스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지면서 큰 유명세를 얻었고 12세기에 아랍어판이 라틴어로 번역되어 유럽에 소개되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은 17세기 태양 중심설이 확립될 때까지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이론은 당시의 천문학적 관측과 일치하고 기존 철학 및 종교적 견해와의 조화를 통해 폭넓게 수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구 중심설에서 태양 중심설로의 전환입니다.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 중심설에 도전하여 태양 중심설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지구 자체도 자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천문학적 관측을 더 단순하고 정확하게 설명했으며 전통적인 지구 중심적 우주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사용하여 천문학적 관측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목성의 위성, 태양의 흑점, 금성의 위상 등을 관측하여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갈릴레오의 관측은 전통적인 지구 중심설을 뒤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요하네스 케플러는 행성의 운동에 관한 3가지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칙들은 행성이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돌며 그 속도가 태양에 가까울수록 빨라진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케플러의 법칙은 태양 중심설을 수학적으로 뒷받침하며 천문학의 이해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만류 인력의 법칙을 통해 행성들이 왜 태양 주위를 도는지 설명했습니다. 그의 중력 이론은 태양 중심설을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우주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채층은 태양 대기의 중간 부분에 위치하며 광구와 코로나 사이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 층의 깊이는 대략 3,000km에서 5,000km에 달하며 광구 위에 위치하고 천위 영역을 거쳐 코로나 아래에 존재합니다. 채층의 이름은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뚜렷한 선홍색 빛에서 유래되었으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광구의 강렬한 밝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기 힘듭니다. 채층은 희박한 가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머리카락 모양의 구조인 스피큘들이 치솟아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스피큘들 중 일부는 코로나까지 이르는 높이인 10,000km까지 도달합니다. 채층의 밀도는 매우 낮으며 광구의 밀도에 비해 약 1만 분의 1, 지구 대기의 밀도에 비해 약 1천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채층이 극단적인 온도 변화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바닥 부분에서는 약 6,000켈빈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감소하여 약 3,800켈빈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만나는 천위 영역에서는 갑자기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약 35,000켈빈에 이릅니다. 채층은 태양뿐만 아니라 다른 항성들에서도 관측되었으며 항상 천문학자들의 관심을 받는 연구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채층의 특성과 작용 메커니즘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기 스펙트럼을 활용한 관측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개기일식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채층은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수 장비와 관측 기법을 활용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양의 구조와 대기에는 다양한 층이 있으며 그중 광구는 태양의 가장 밝은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광구에서 바깥쪽으로 나아가면서 높이와 함께 온도는 점차적으로 감소합니다. 특히 고도 약 500km 지점에서 온도는 최저치인 섭씨 4,500도에 이릅니다. 이 지점을 지나면서 온도는 다시 상승하는데 이러한 온도 변화는 태양의 복잡한 연력학적 성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최저 온도를 기점으로 그 바깥쪽에 위치한 수천 킬로미터 범위의 층을 채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채층은 단순한 단일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내부에는 침상체라고 불리는 수직으로 뻗은 바늘 모양의 구조들이 빽빽하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침상체들은 지름이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며 놀라운 속도인 초속 20킬로미터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들은 그 수명이 길지 않아서 몇 분 동안만 존재합니다. 태양의 가장자리를 관측할 때 광구에서 5,000km 이상의 높이에서는 이런 침상체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보입니다. 반면 그보다 낮은 위치에서는 침상체들이 밀집하여 한데 뭉쳐 있어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침상체의 내부는 대략 1만 도의 높은 온도를 지니고 있어서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의 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온도가 굉장히 높은 약 100만 도의 코로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채층은 가시광을 방출하기도 하지만 광구에서 나오는 빛에 비해서 그 밝기가 약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광구의 밝은 빛 때문에 채층을 관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기일식이 발생할 때에는 태양의 가장자리에서 채층을 명확하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측되는 스펙트럼은 섬광 스펙트럼이라고 불립니다. 광구와 채층은 태양의 두 주요 층으로 각각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광구는 태양의 가장 밝은 부분으로 여기에서는 태양에너지의 대부분이 방출됩니다. 그러나 분광학적 관찰에서는 광구에서 흡수선이 나타납니다. 흡수선은 빛의 특정 파장이 물질에 의해 흡수되어 나타나는 선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채층에서는 방출선이 나타납니다. 방출선은 물질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발생하는 빛의 파장을 나타냅니다. 온도의 분포도 광구와 채층에서 크게 다릅니다. 광구의 최상층 온도는 대략 4400켈빈이지만 채층의 최상층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25000켈빈에 이릅니다. 이는 광구에서 태양 중심을 기준으로 거리가 멀수록 온도가 감소하는 반면 채층에서는 온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 역학의 관점에서 볼 때 광구의 온도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채층에서의 온도 증가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채층에서의 이러한 온도 상승 현상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자기 재결합 현상이 이러한 온도 변화를 일부 혹은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동주기 자전의 주된 원인은 조속 현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조속 현상이란 한 천체가 다른 천체에 미치는 중력이 천체의 각 부분에 다르게 작용하여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만약 자전과 공전 주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천체의 일부가 부풀어 오르게 되고 이 부풀어 오른 부분이 천체 간을 연결하는 방향에 어긋나게 됩니다. 이러한 어긋남을 줄이기 위해 중력이 작용하며 결국 자전 주기가 공전 주기와 동기화되는 동주기 자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달의 경우 지구에 대한 조속력이 지구의 자전 주기를 달의 공전 주기와 일치하도록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구의 자전 주기가 점차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명왕성과 그의 위성 카론에서도 관찰됩니다. 명왕성과 카론은 6.41을 주기로 동주기 회전을 하며 서로에게 항상 같은 면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조속 고정이라고도 불리며 카론의 상대적으로 큰 질량이 이 현상에 기여합니다. 이것은 천체 간의 중력적 상호작용이 자전과 공전 주기의 동기화를 유도하여 천체들이 서로에게 항상 같은 면을 보이게 하는 놀라운 자연현상입니다. 다음은 동주기 자전과 공명현상입니다. 동주기 자전은 또한 자전과 공전 사이의 공명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명은 두 주기가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날 때 강하게 나타나는 중력의 효과로 이러한 상호작용은 천체들이 서로의 주기에 영향을 주며 조정되는 과정입니다. 지구와 달 그리고 명왕성과 카론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동주기 자전은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1:1 비율로 일치하는 완벽한 예입니다. 이는 각 천체가 서로에게 항상 같은 면만을 보이게 하며 이 과정에서 두 천체는 서로의 운동에 영향을 주며 공명 상태를 유지합니다. 공명 현상은 태양계의 다른 천체들에서도 관찰됩니다. 예를 들어 태양계에서 가장 안쪽 궤도를 도는 수성은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3:2의 비율로 공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수성의 이심률이 큰 공전 궤도와 관련이 있으며 조성력이 근일점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의 공명이 형성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명 현상은 쌍성계나 다중성계, 외계 행성계에서도 나타납니다. 특히 근접 쌍성계를 이루는 두 별 사이에서는 많은 경우 동주기 자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별은 서로의 중력적 영향을 받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자전과 공전 주기가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동주기 자전과 공명 현상은 전체의 자전과 공전 주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천차 간의 복잡한 동적 균형을 이루는 놀라운 자연현상입니다. 다음은 천체역학적 고찰입니다. 천체역학적 고찰에서는 동주기 자전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밀물과 썰물 현상, 그리고 이것이 천체의 자전과 공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밀물과 썰물 현상은 주로 달에 의한 중력이 지구 곳곳마다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달에 가장 가까운 지구의 부분은 달의 중력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달에서 가장 먼 부분은 가장 적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중력의 차이는 지구가 달을 향해 마치 럭비공과 같은 모양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밀물 현상입니다. 조성력은 중력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며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여 작용합니다. 태양도 달과 마찬가지로 지구의 조속 현상을 일으키지만 태양의 조성력은 달에 의한 조성력의 약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는 태양이 달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조성력으로 인해 지구의 자전이 영향을 받는데 길게 늘어난 부분이 지구와 달 방향보다 약간 앞서 있으면 달은 이 부분에 중력을 미쳐 지구의 자전을 늦춥니다. 반대로 지구의 다른 부분은 달의 공전을 가속시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지구의 자전은 점차 느려지고 달의 공전 궤도는 커지면서 달은 지구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이 과정은 달의 동주기 자전 현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달의 공전 궤도는 완벽한 원이 아니며 이심률이 있어서 근지점과 원지점의 거리가 약 10% 차이를 보입니다. 이에 따라 달의 공전 각 속도는 자전 각 속도와 일정한 차이를 보이며 이로 인해 지구에서 볼 때 달이 항상 같은 면만을 보이지 않고 약 7도 정도의 경도 칭동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천체역학적 고찰을 통해 달과 지구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그 영향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달의 동주기 자전 현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달의 동주기 자전과 경도 칭동입니다. 달의 동주기 자전 현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도 칭동 현상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경도 칭동은 달이 지구에 대해 동주기 자전을 하면서도 그 자전축이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약간의 진동을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달의 자전과 공전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기인합니다. 현재 관측에 따르면 지구의 자전은 매 100년마다 약 1.7ml초씩 느려지고 있으며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해마다 약 3.8cm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 자전의 변화율과 각 속도를 고려하면 지구의 나이가 약 50억 년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달이 지구의 조성력에 의해 과거에는 더 빠른 자전 각 속도를 가졌으며 수백만 년 안에 동주기 자전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거가 됩니다. 이 때문에 달은 근지점에 있을 때 평균 공전 각 속도보다 약 10% 더 빠르고 원지점에 있을 때는 그보다 약 10% 더 느립니다. 이러한 각 속도의 변화는 달의 자전 각 속도와 비교하여 일정한 차이를 보이게 되며 이로 인해 달은 완벽한 동주기 자전이 아닌 공전 각 속도가 자전 각 속도보다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각 속도의 변화는 지구에서 보았을 때 달이 항상 한쪽 면만을 보이지 않고 약 7도 정도의 경도 칭동을 보이게 합니다. 이는 달이 항상 같은 면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간의 변화를 보이며 이는 달의 지형을 관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